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폭력의 공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은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톡이라든지 여러가지 밴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상상을 했을 때는 뭐 멍청한 너 같은 어쩌고 저쩌고 왜 사냐 이런 거를 보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또 이게 샘플로 한 건데 재수없는 뭐가 왔냐,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한방 먹여주고 싶네, 학교 못 다니게 해줄게, 인생 망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 이렇게 해도 계속 오는 거죠. 그 다음 또 목말라, 편의점 음료수 하나 보내봐, 나 지금 학원인데. 그랬더니 뭐래, 누가 직접 갖고 오래, 기프티콘 보내라고, 형아가 지금 돈이 없어. 그랬더니 소액결제 엄마가 막아놔서 안돼, 이렇게 하니까 마마 보이냐, 아주 병신이 따로 없구만, 니 똘똘이 친구 걸로 보내든가 5분 내로 보내라, 나 편의점 5분이면 도착하거나 이런 문자가 막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사이버 왕따노래 해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단체 대화방에 번갈아 가면 이제 피해자를 모욕도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찐따 뭐야, 오늘은 왜 실실 웃냐, 어디 가서 울지 마라, 짜증나니까, 하는 짓이 꼭 너네 엄마 닮았네, 혼자서 죽지마, 우리가 지켜봐 줄 테니까,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재미로 하겠지만 이제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폭력 원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왜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그랬더니 제일 높은 비중이 장난이었습니다. 34%였고, 그럼 아무 이유 없이 18%가 괴롭혔고, 그리고 20%가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8%가 기타인데 화가 났어,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 혹은 선배 등이 시켜서, 혹은 오해 갈등, 이런 것들이 28%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이제 앞 시간에 이 학교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만,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지금 이제 그 청소년기에 10대들의 뇌 있지 않습니까? 그 뇌가 이제 전두엽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이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관장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자극이 일어났을 때, 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오른손을 들면 왼쪽을 보세요. 혹은 왼손을 들면 오른쪽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전두엽의 손상이 일어나면 그게 안 됩니다. 오른손 들면 오른손 보게 되고, 왼손 들면 왼손을 보게 됩니다. 즉, 전두엽이 각각의 이제 반대되는 것을 갖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으라고 했을 때 왼쪽을 보려면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왼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티뮬러스, 자극은 지금 오른손에 일어나는데 보는 것은 왼쪽을 봐야 되니까. 자, 이런 걸 이제 관장하는 부위가 이제 전두엽인데, 이런 전두엽이 손상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합리적 판단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자극이 다 오게 되면 거기에 적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그때 이제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있죠. 그게 이제 전두엽 부위, 척추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이제 짐승들, 사자라든지 개나 고양이 이런 애들이 자극을 받았을 때 활성되는 부위나, 지금 청소년들 10대들이 자극을 받았을 때 활성되는 부위나 그 MRI 같은 걸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의 10대들의 어떤 그 뇌의 부위는 결국에 짐승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약자를 때리는데 그게 장난이다, 이유도 모르겠다, 이런 비율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34%하고 18% 합치면 한 52%가 사실상 장난, 이유 없음으로 해갖고 학교 폭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원인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물었더니, 이게, 자, 이제, 학생이 물은 거죠. 왜 학교폭력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37.2%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경쟁과 서열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렇다. 31.1%. 그 다음에 29.8%가 피해 학생들이 보호받을 만한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24.5%가 가해 학생들 인품,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맞을 놈이 맞을 짓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23.6%가 폭력을 부추기는 친구, 선배들의 압력 때문에. 그리고 23.5%가 성적만을 중요시하는 교육 환경 때문에. 그죠? 복수응답이니까. 그럼 21%가 관심, 지도가 부족했어. 15.8%가 학생 지도를 하지 못했어. 그 다음 8.6%가 폭력성을 부추기는 미디어 및 게임 때문에. 특히 부모님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관심이 많죠. 그죠? 폭력적인 게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점점 난폭하게 되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이제 2020년 이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이제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체 가해 응답률은 0.3%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3%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그죠? 0.7%, 중학교 0.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9년에 비해 갖고 0.7, 0.1, 뭐 고등학생은 0.05% 감소했다. 그럼 고등학교는 감소폭이 아주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을 이제 받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응답률이 2.3%로 2019년 1차 조사 대비 1.7%가 감소했다. 그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조금 더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체가 이제, 1000명이니까 26,900명이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유형별을 보니까 이제 언어 폭력, 그죠?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성폭력, 강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유형을 보니까 이제 같은 학교, 같은 반에가 50.9%다. 그죠? 특히 초등학교가 비율이 높죠. 초등학교는 누가 괴롭혔냐라고 보니까, 그죠? 전부 다 초등학교 52.7%가 같은 학교, 같은 반. 즉, 같은 학교에 있는, 그리고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초등학교는 괴롭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그죠? 그게 24.3%. 그죠? 그러니까 한 77%가 같은 학교, 같은 반이나 같은 학년에 있는 애들이 괴롭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장소를 보니까 이제 교실 안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교실 안이 32%. 그죠? 고등학교는 이제 교실이 제일 많았습니다. 35.4%.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일 많이 이제 그 피해를 당한 데가 학교 안, 특히 교실, 그 다음 복도, 그 다음 운동장, 화장실, 그죠? 여기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뭐 특별실, 기숙사, 급식실, 매점, 그죠? 그 다음 놀이터도 많았습니다. 그죠? 8.3%, 그죠? 학교 밖에서는 놀이터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 사이버 공간 6.6, 학교 주변, 학원 주변 4.4, 그죠? 학교 밖 체험 활동하면서 4.5, 그 다음 집 근처, 그죠? 3.9, 그 다음 PC, 노래방에서, 그죠? 노래방에서도 이제 초등학생은 좀 작은데 특히 중학생들이 노래방을 많이 갑니다. 그죠? PC 노래방 1.9%가 지금 PC방이나 노래방에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피해 시간을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죠? 36.5%. 그죠? 36.5%. 그 다음 점심시간. 그죠? 13.4%.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이후 17.5%.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피해서 알린 사람 누구에게 알렸냐 했더니 보호자나 친척. 그러니까 보호자니까 주로 부모님이다. 그죠?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48.8%. 그죠? 근데 가면서 이제 중학생은 확 낮아지고 10% 낮아집니다. 그죠? 38.2%. 즉,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고등학교 가니까 더 낮아집니다. 그죠? 31.3%. 즉, 고등학교 가면 이제 부모님에게 뭐 내가 학교 폭력 당했다고 해갖고 알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 그거 왜 안 했냐라고 보니까 일단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았어. 그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 보복이죠. 그죠? 보복이 무서워가지고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해를 한 사람, 그죠? 응답을 보니까 이제 한 9,000명 정도, 그죠? 그래서 너 왜 때렸냐? 너 왜 학교 폭력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어, 그죠?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아까도 잠깐 봤죠? 그게 제일 높다, 그죠? 28.1%, 그죠? 그 다음 오해와 갈등, 그죠? 13.9%. 그 다음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죠? 12.7%. 다른 친구가 하니까 따라했다, 10.1%, 그죠?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8.3. 그리고 강해 보이려고 5.0. 또 나의 보호자나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관심을 끌려고, 그죠? 또 선배는 친구가 시켰어, 그죠? 2.9%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집단으로 한 것이 53.9%, 그죠? 중학교는 집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59.9%. 그러니까 중학교 때 또래들이 왕따를 많이 시키고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격 응답률을 했을 때 이제 한 67,000명 정도가 누가 때린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목격 후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 네가 친구가 맞는 거 보고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때리거나 괴롭힌 친구를 말렸다, 15.9%. 가족,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 11.2%. 그리고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 그죠? 36.4%. 아주 좋은 수치다, 그죠? 방관을 하지 않고 도와줬다, 그죠? 근데 나와 같이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 나도 같이, 이게 1.9%, 그죠? 근데 또 이제 상당한 비율, 그죠? 34.6%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즉 방관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학교 폭력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죠?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인터넷 조리돌림, 그죠? 그 동생이 변태다 소문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해를 당해서 막 전화 가고, 그죠? 그다음 인터넷 메신저를 패스함 소집하고, 그죠? 지역 일진들이 메신저 쪽지를 돌리고 패스함하러 집결을 했다, 저 모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늦게 받으면 1분에 한 대다. 그 일진들이 수시로 문자와 메시지를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욕설, 위협, 문자 폭탄, 그죠? 중2 휴대전화 문자로 동급생에게 3만원 가져와라, 이러면서 수시로 협박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스북 해킹, 그죠? 그래서 부정행위에다 처벌받자, 이제 페이스북, 그죠? 어떤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를 알아가지고 없는 걸 올려버렸다,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노예처럼 부리고 단체 악성 댓글 세대로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인터넷 조리돌림이 38.9% 제일 높고, 그 다음 따돌린 적이 있다가 29.3%, 그 다음 휴대전화로 욕설을 퍼본 적이 있다라는 게 30.5%,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현황을 보니까, 그죠? 피해 응답률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피해 유형별로 보니까 언어폭력이 제일 높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자, 언어폭력 33.6%, 그 다음 집단 따돌림이 26%, 그 다음 사이버 폭력이 12.3%, 신체 폭력 7.9%, 스토킹이 6.7%, 금품 갈취가 5.4%, 그죠? 강요가 4.4%, 성폭력도 굉장히 높죠, 그죠? 3.7%나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처럼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조금 낮아졌지만, 결국에는 아주 언어적으로 폭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괴롭힘, 즉 학교 폭력하는 것이 굉장히 좀 교묘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0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 유형별 응답률을 봤습니다. 학교 폭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언어폭력, 그죠? 제일 높죠. 33.6%, 2020년 기준. 집단 따돌 26%, 스토킹 6.7, 신체 폭력 7.9, 그죠? 사이버 폭력 12.3, 금품 갈취 5.4, 성폭력 3.7, 그죠? 이렇게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건 사이버 폭력이, 그죠?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 그죠? 2019년도 1차이 8.9%인데 2020년에 12.3%, 그래서 3.4% 가장 대폭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